자, 지난 시간에 안전 높이, 이속 높이라든지 진입 높이 이런 거에 대해서 봤는데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다가 70짜리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사각형 그리기 체크하셔서 센터를 기준으로 하겠다 체크하시고 70에 70으로 사각형을 그려보죠. 70에 70으로 엔터, Alt F1 자동 배열이죠. 거기에다가 다시 60에 60으로 사각형 그려보고요. 확인하겠습니다. Alt T, Alt 7 눌러서 등각 보기. 자, 왼쪽에 머신 그룹이 있어야 되죠. 없으면 어떻게? 여기 머신 형태에서 밀링 기본값 클릭하시면 보인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파일 다 됐고 파일부터 한번 해볼까요? 복습한다 생각하고. 자, 여기 있는 내용은 그냥 패스. 공구 설정에서 프로그램 번호 000으로 되어 있으면 그대로 놔두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로 하겠습니다. 그냥 3000에 100. 여기서 이렇게 해놓고 이걸 해놓으면 공구 값을 내가 굳이 안 넣어도 되거든요. 그 다음 공구 블록의 순서로 공구번호 제보해야겠다 체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한 내용이죠. 자, 제로 설정에서는 전체 형상 화면 70cc 높이는 20으로 해서 하겠고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제로 설정이 됐죠. 여기까지 지난 시간 했죠. 그죠?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으로 해서 체인을 얘로 잡았죠. 이렇게 지금 화살표 방향이 잘 안 보이는데요. 이게 이제 상위 버전으로 가면 잘 보여요. 지금 화살표 이렇게 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얘가 삥 돌아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오는 거죠. 이게 닫힌 윤곽 형태가 되겠습니다. 확인하신 다음에 공구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확인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얘는 기본값이 10파이짜리 평행드밀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10파이짜리 평행드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해도 돼요. 여기서 경로 확인을 눌러서 확인해보면 공구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였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정면에서 보면은 얘가 Z가 0에서 움직이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깊이값을 넣었어요. 그죠? 자, 깊이값을 마이너스 10까지 더 보겠습니다. 어떻게? 연결 조건에서 얘를 가공 깊이를 절대로 하겠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절대로 해주세요. 절대로 마이너스 10까지 하겠다. 재생성하시게 되면 이제 공구가 마이너스 10에서 내려와서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해서 빠집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해서 이제 깊이값을 우리가 넣는데 이때 절대값을 넣었을 때와 증분값을 넣었을 때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자, 그거는 증분값은 내가 선택한 대상 도형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 깊이로 들어가느냐.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WCS가 워크 코디네이트 시스템이죠. 이 좌표 WCS의 Z0 이 Z값의 좌표를 가지고 계산하는 게 이제 절대다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절대인지 증분인지 구분하려면 현재 지금 사용한 이 체인이 Z0에 그려져 있는데 얘를 마이너스 5에다가 하나를 복사를 해볼까요? 복사할 때 그때 Shift 버튼 누르고 선택한 다음에 우리가 이동해서 평행 이동으로 Z를 마이너스 5까지 하겠다라고 하면 복사할게요. 하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틀어보니까 이게 복사가 됐죠. 색상 복귀할까요? 색상 복귀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체인을 위에 있는 얘를 잡았죠. 그런데 얘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그대로 뒤로 복사해 보겠습니다. 뒤로 복사 한 다음에 체인을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전체 다시 체인 클릭하고 얘로 체인을 바꿔 볼게요. 밑에 걸로. 자, 바꾼 상태에서 자, 조건에서 얘를 절대로 했을 때는 똑같아요. 재생성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 경로나 이 경로가 같아요. 선택한 경로만 보겠다라고 하는 게 이거였었죠. 그리고 선택한 도형의 경로에서 사용한 체인만 보겠다라고 하는 게 이거였어요. 자, 그러면 지금 1번은 얘가 뜨는 거죠. 2번은 클릭하니까 얘가 뜨는 거예요. 근데 두 개 다 경로가 경로가 안 보이고 있네요. 왜 안 보일까? 경로 보기. 경로를 지금 얘도 보이고 얘도 보이죠. 여기 경로가 지금 보이고 있는데 경로는 똑같아요. 체인은 바뀌었는데 왜? 깊이값을 절대로 넣어서 그래요. 깊이값을 절대로 넣기 때문에 두 개 다 똑같은데 깊이값 마이너스 10에서 움직이는 거고요. 자, 그러면 증분으로 바꿔볼까요? 얘도 증분으로 바꾸고
얘도 증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증분 00으로. 자, 그러면 다 재생산 했을 때 한번 차이점 볼게요. 1번은 Z가 0에서 움직이죠. 근데 2번은 Z가 마이너스 5에서 움직이죠. 왜? 대상 도형이 얘는 마이너스 5에 있고 얘는 대상 도형이 0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됐고, 얘하고 얘하고 차이가 뭐냐면 대상 도형, 선택한 대상 도형이 다르기 때문에 증분으로 했을 때는 둘 다 0이지만 둘 다 조건은 같아요. 얘도 0이고 얘도 0으로 되어 있거든요. 0으로 되어 있는데 그 대상 도형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생성된 경로가 얘하고 얘는 다르다. 정면 보기 해보면 얘는 지금 마이너스 5에서 움직이잖아요. 얘는 0에서 움직이죠. 왜? 얘는 도형이 0에 있고 얘는 대상 도형이 마이너스 5에 있거든요. 그래서 증분으로 0으로 했지만 경로가 다르다. 자, 그 다음 제로 상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절대로 0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0으로 되어 있고 여기도 0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러면 제로 상단을 이걸 절대를 지금 5로 놨을 때와 얘는 지금 이거는 0으로 놨죠. 0으로 놨는데 얘 두 개 다 마이너스 5로 바꿀게요. 절대로 바꾸게, 절대로. 두 경로를 똑같이 하기 위해서 지금 얘는 제로 상단이 5고요. 5고 얘는 제로 상단이 0이에요. 그죠? 가공 깊이는 마이너스 5예요. 얘도 가공 깊이는 마이너스 5예요. 자, 이랬을 때 두 개를 다 재생성해서 비교해 볼게요. 자, 얘를 보니까 경로가 지금 마이너스 5에서 경로가 생성됐어요. 마이너스 5라는 값은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마이너스 5라고 나와 있죠. 마이너스 5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얘를 볼까요? 얘도 경로를 확인해 보니까 마이너스 5에서 움직이네요. 이렇게 마이너스 5죠. 자, 그럼 뭐가 다를까요? 뭔가가 다를 거예요. 자, 뭔가 다를까? 뭐가 다를까? 자세히 보시면 이 위치가 달라요. 지금 두 개를 같이 보면 또 그럴까? 얘하고 여기를 잘 보세요. 여기 위치. 지금 여기 보면 노란 색깔로 되어 있는 것하고요. 노란 색깔은 G00을 뜻해요. G00이라고 하는 것은 급속 이송이라는 뜻이죠. 빠르게 움직인다. 급속 이송을 나타내는 게 노란 색깔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하늘 색깔로 되어 있는 게 이게 이제 절삭 이송이에요. G01이나 G02, G03 이걸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수직으로 직선 형태로 내려가니까 G01이 되겠죠. 근데 이 G01이 시작되는 위치가 달라져요. 이것이 이제 절삭 이송으로 내려오는 높이거든요. 이 높이는 제로 상단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로 상단을 기준으로 해요. 제로 상단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제로 상단이 뭘로 되어 있나? 한번 볼까요? 제로 상단이 0으로 되어 있어요. 0에서부터 이 진입 높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 진입 높이라고 하는 것이 이 색깔 보시면 노란 색깔로 되어 있는데 노란 색깔에서 이 하늘 색깔로 바뀌는 위치, 즉 급속 이송에서 절삭 이송으로 바뀌는 위치가 이 위치가 제로 상단을 기준으로 해서 증분으로 10이란 얘기예요. 증분으로 10. 제로 상단이 0일 경우에는 이 높이가 절대값 Z10이 되는 거고 1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볼게요. 얘를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제로 상단이 5거든요. 제로 상단이 5니까 5에서부터 10이니까 이 위치가 절대값으로 Z가 15인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삭이송으로 시작되는 이 위치 있죠. 이 높이를 결정합니다. 이게 제로 상단을 뭘로 하냐에 따라서 실제로 가공 깊이는 똑같아요. 가공 깊이는 두 개 다 똑같으니까 똑같은데 얘를 바꾸게 되면 여기 위치가 바뀌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걸 바꿔가면서 한번 차이점을 보세요. 이 높이가 어떻게 되는지. 자, 한번 볼까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경로 확인해보면은요. 키보드 S를 한 스텝씩 볼게요. 현재 위치가 Z가 15라고 떠요. 어디에? 여기에 뜨죠. Z가 15라고. Z가 15라고 떠있죠? 현재 위치가 Z가 15예요. 15. 왜냐면 얘는 제로 상단이 5라고 해놨거든요. 원래는 제로 상단이 여기 0이잖아요. 0인데 5라고 넣어놨어요. 그래서 5에서부터 10만큼 증분으로 위에서부터 진입하겠다라고 해놨거든요. 그래서 Z가 15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얘는 아니죠. 얘는 Z가 0으로 해놨기 때문에 현재 위치가 Z가 10이잖아요. 여러분 그 차이 한번 직접 확인해 보세요. 제로 상단을 절대로 바꿔버리면 상관이 없어요. 절대로 바꿔볼까요? 자, 얘가 왜 바뀌냐면 조건에 보시면 얘가 증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얘를 절대로 바꿔버리면 얘는 항상 Z10에서부터 들어갑니다. 그렇겠죠? 이거를 절대로 해놓으면, 그죠? 절대로 바꿔놓을게요. 절대로 바꿔봤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절대로 바꿔볼까요? 절대로 바꿨어요. 자, 그러면 증분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제로 상단의 기준으로 해서 증분이거든요. 근데 절대로 해놨으니까 뭔가 대상이 없는 거야. 무조건 WCS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WCS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 좌표예요. 이 좌표 Z가 0인 위치. 이게 Z가 0이잖아요. 여기에 있는 좌표, 여기는 Z가 0이고, 얘는 Z가 마이너스 5고, 얘는 Z가 마이너스 10이고, 얘는 마이너스 15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 높이야. 높이니까 뭘 증분으로 해서 대상이 아니에요. 증분이 아닌 절대로 했을 때는 똑같다. 자, 그러면 현재 얘도 똑같은 거 한번 볼까요? 문제 있는 거 재생성해 봤어요. 자, 얘하고 비교해 볼게요. 현재 얘를 보시면 B를 눌러서 현재 위치의 절대좌표가 Z가 10으로 나와 있죠. Z가 10이거든요, 이게. 자, 그리고 두 번째 것도 볼게요. 두 번째 것도 경로 확인했을 때 얘도 Z가 10이죠. 똑같죠? 그죠? 차이 있습니다. 절대로 했을 때와 증분을 했을 때. 자, 근데 일반적으로는 증분으로 잡습니다. 일반적으로 증분으로 잡아요. 증분으로 잡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깊이 가공을 했을 때는 우리가 깊이 가공을 해볼까요? 깊이 가공 해보죠. 자, 왜 그러면은 이게 그 절대하고 증분에 따라서 이게 재료 상당히 달라지거든요. 자, 조건에서 보시면 깊이 가공 부분을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깊이 가공을 체크하시고 이 간격을 1로 하겠습니다. 1. 깊이 가공이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하고 깊이 가공이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하고 여기서 간격을 1로만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확인 누르고 재생성해 보세요. 깊이 가공 체크하고 1로 바꾸고 10으로 되어 있는데 1로 바꾸고 확인한 다음에 얘를 재생성해 보시면 이렇게 돼요. 자, 지금 얘는 1mm씩 들어가라. 어디까지? 최종 마이너스 5까지. Z-5까지 1mm 간격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이게 5번 작업한 거지. 하나, 둘, 셋, 넷, 5번. 얘는 제로 상단이 0이잖아요. 제로 상단이 0이고 가공 깊이가 마이너스 5예요. 그러면 총 가공해야 될 영역이 5mm야. 이 5mm를 작업을 하는데 최대 1mm 이상은 작업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5번 나눠서 작업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때 잘 보시면 뭔가 조금 특이한 게 있습니다. 지금 얘를 보시면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이게 이속 높이거든요. 한번 작업하고 끝났을 때 다시 돌아와서 또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건데 이 시작하는 위치가 증분으로 했을 때는 이 가공 깊이가 전 단계에서 1mm를 깎으면 가공이 된 위치가 제로 상단으로 바뀌어요. 제로 상단은 우리가 0으로 넣었지만 실제로 작업하다 보면 자, 여기서 제로 상단 0으로 넣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이게 이제 마이너스 5까지 작업하는 거죠. 근데 한 번 1mm를 제거를 했어요. 이렇게 제거를 했으면 그 다음은 제로 상단이 1mm 제거한 마이너스 1로 바뀌어요. 내부적으로 그렇게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증분으로 했을 때는 10인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하면 얘는 항상 Z10에서부터 내려가는 거고 만약에 증분을 해놨다 그러면 다음에는 Z9에서부터 내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8에서부터 내려가고 그 다음은 7에서 그 다음 6에서 5에서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이 절약이 되겠죠. 절대로 해놓으면 항상 그 위치에서 내려가니까 시간이 갈수록 길어지잖아요. Z값으로 내려가는 시간이. 마이너스 4에서 가고, 아니, 마이너스 1에서 가고, 마이너스 2에서 가고, 마이너스 3에서 가고, 마이너스 4에서 가고, 마이너스 5에서 한번 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5번을. 근데 여기 들어갈 때도 Z가 10에서 가고, 얘 들어갈 때도 10에서 가고, 얘 들어갈 때도 10에서 가니까 갈수록 수직으로 내려가는 진입속 구간이 길어지니까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근데 증분을 했을 경우에는 처음에는 10에서부터 내려가지만 그 다음부터는 마이너스, 그냥 그 다음부터 9, 8, 7, 6 거기서 내려가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일정하잖아요. 항상 일정한 Z축 이송 그 구간이 나오는 거지. 차이가 있어요. 이해 갈란가 모르겠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보시면 처음에 지금 현재 높이가 Z가 10이에요. Z가 10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10이죠. 첫 번째는 돌았어요. 돌고 나서 복귀했어요. 복귀하고 다시 이동한 다음에 또 들어갔어요. 현재도 10이네. 현재도 10이에요. 그죠? 얘는 절대로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려가서 또 작업해요. 깊이는 마이너스 2로 바뀌었죠. 마이너스 2로 바뀌었는데 들어간 높이는 항상 10이야. 그런데 얘를 증분으로 해놓으면, 얘를 증분으로 해놓잖아요. 증분으로 해놓은 상태에서는 달라진다. 한번 작업하고 나서 다음에 들어갈 때 보세요. 마이너스 9라고 나와 있죠. 이게 10이 아니잖아요. 이게 증분으로 해놨으면 얘가 항상 바뀌는데 그 재료 상단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 재료 상단은 깊이 가공을 쭉 하게 되면 깊이 가공을 할 때 전 단계에서 가공한 깊이가 다시 재료 상단으로 바뀐다. 그죠? 보통 그래서 진입 높이는 증분으로 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증분으로 주는 게. 증분으로 줬을 때와 절대로 줬을 때 그 차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에서 진입 높이 일단은 여기까지 본 거죠. 이송 높이를 아직 안 봤고, 진입 높이는 재료 상단을 기준으로 하는데 증분으로 했을 때는 재료 상단, 절대로 했을 때는 물론 무시하고, 여기서 절대로 한 것은 일단 신경 쓸 게 없어요. 그 값에서 그냥 시작한 거니까. 근데 여기 오른쪽에 있는 증분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증분 설명을 드린 거예요. 증분으로 일반적으로 진입 높이 증분으로 하고, 재료 상단은 일반적으로 그 절대로 하는 게 맞겠죠. 재료 상단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다음 가공 깊이도 절대로 하세요. 일반적으로 그냥 절대로 하는데 기본값은 증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절대로 하는 게 헷갈리지 않고 꼭 필요하다면 증분으로 하시면 되겠죠. 이제 이 세 가지 봤어요. 진입 높이, 재료 상단, 그 다음에 가공 깊이. 이게 무엇인지 개념. 자, 그러면 이송 높이 볼까요? 자, 이송 높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송 높이. 자, 이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경로를 지금 생성을 했는데요. 얘가 한번 돌 때 경로를 확인해 보면 같은 높이에서 한 바퀴 돌았어요. 여기까지를 경로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걸 경로고 그 다음 깊이에서 똑같은 형태로 생성되잖아요. 그건 별개로 가요. 이 경로하고 다음 경로하고는 별개야. 그래서 경로와 경로 사이를 이동을 할 때는 이송 높이라는 용어를 써요. 이송 높이. 그러니까 하나의 경로가 여기서 다 끝났잖아요. 그럼 끝난 거야. 복귀까지 했으면. 끝나고 새로운 경로가 또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로와 경로 사이를 옮겨갈 때는 안전한 위치에서 옮겨가게 하기 위해서 이걸 이송 높이라고 값을 정해 놓은 건데, 그 이송 높이가 기본값이 25로 돼 있어요. 근데 그 25가 증분으로 돼 있어요. 증분. 절대가 아니고. 그죠? 증분으로 돼 있죠? 증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얘가 한번 작업하고 나서 이송을 할 때 그 재료 상단이 이제 바뀌잖아요. 마이너스 1로.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해서 증분이 되는 거예요. 이송 높이가. 그 다음에 또 한 번 마이너스 2까지 작업했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2까지 전 단계에서 작업한 재료 상단, 그 상단을 기준으로 해서 이송 높이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송 높이를 잘 보시면 이게 높이가 달라요. 근데 이송 높이도 절대로 넣어버리잖아요. 그럼 이송 높이 똑같아. 같은 자리에서 옆으로 가요. 급속 이송. 급속 이송을 자세히 보시면, 자, 지금 얘 같은 경우 지금 한번 경로가 끝났잖아요. 끝나고 나서
이동을 했어요. 지금 여기가 지금 이게 지금 이속 높이로 이동한 거거든요. 하나의 경로가 끝나고 나서 옆으로 이동했어요.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는 25에서 시작했거든요. 25에서 시작했고 왜? 제로 3은 0이었으니까 0에서부터 25에서 이속이 시작한 거예요. 높이가 시작했는데 다음 경로에서는 마이너스 1로 바뀌었거든요. 제로 3단이. 그러니까 얘가 이속을 할 때 그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해서 이속을 하는 거야. 이속 높이를.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계속 내려가는 거죠. 이게 증분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얘를 절대로 하면 그게 아니고 하나의 Z25라는 그 높이에서 그냥 옆으로 와요. 절대로 하면. 절대와 증분의 차이. 얘를 지금 이렇게 여러 줄이 생겼잖아요. 그 전 단계에서 이제 작업을 한 그 높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얘를 절대로 체크하면 절대를 체크하고 재생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하나로 된다는 얘기 이렇게. 항상 25라고 하는 그 위치에서 옆으로 이동을 한다. 알겠죠? 뭐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속 높이 위에 안전 높이라고 하는 게 있네요. 자, 안전 높이는 일반적으로 드릴 작업할 때 많이 쓰긴 하는데 윤곽 작업할 때는 그냥 쓰진 않지만 최초의 동굴을 교체를 하고 나서 들어갈 때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처음에 장비를 동굴 교체하고 들어갈 때 한 Z 한 100 정도에서 한 번 정도 멈췄다가 이렇게 들어가게 해주는 게 좀 안전하다. 이제 본인들 습관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Z100에서 한 번 정도 멈췄다가 눈대중으로 볼 수 있잖아요. 때려 박을 수도 있는 거니까 한번 거기서 딱 멈춰서 이 정도면 거리가 맞겠네. 눈대중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쓰고자 한다 그러면 일단 100을 넣으면 돼요. 근데 여기다 100을 넣으면 항상 안전 높이까지 떠서 내려가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되냐면 처음과 마지막 처음에 공구를 교체하고 들어갈 때하고 다 끝내고 모든 가공을 다 끝내고 복귀할 때 위로 올라갈 때 공구를 교체할 목적으로 올라갈 때만 이 위치를 거쳐서 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넣어놓는 게 안전해요. 그러면 여기다가 50으로 해놨는데 제가 100으로 바꿔볼게요. 좀 차이를 두기 위해서 100으로 해놓고 얘를 체크하고 체크를 안 하면 항상 100에서 움직이니까 별로 효율이 안 맞고 좋지는 않고 얘를 체크한 상태에서 재생성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공구를 교체하고 나서 현재 위치가 Z가 100이에요. Z가 100에서 한번 내려가는 거야. 급속으로 가기 때문에 실제 자동으로 걸었을 때는 상관없어요. 그냥 싱글블록으로 놨을 때 여기서 한번 멈추고 내려가는 거지. 하지만 자동으로 했을 때 쭉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저 지공공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Z100인 위치에서 지금 Z25까지 Z10이구나. 어차피 25에서 10까지도 급속이죠. 그러니까 논속으로 확 쭉 가는 거죠. 그냥 가는 거고 계속 작업을 하다가 맨 마지막에서 끝나고 나서 이 100인 위치에서 거쳐서 교환 위치로 간다는 얘기지. 이게 뭐 습관이긴 한데 얘가 기본적으로는 체크가 꺼져 있어요. 꺼져 있는데 공구를 이제 교체할 때 그 다음에 이게 또 필요한 게 뭐냐면 같은 공구를 연달아 썼을 때요. 연달아 썼을 때 얘를 체크해 보면 이 경로가 끝나고 나서 다음 경로로 갈 때 이 위치에서 옆으로 가요. 그런데 만약에 이 안전 높이를 체크하지 않잖아요. 그럼 얘는 이속 높이에서 다음 단계를 작업을 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게 깊이를 깊게 내려갔어요. 우리가 이속 높이를 25를 줬잖아요. 근데 내가 가공을 Z-30까지 작업했어. 그러면 전 단계에서 작업할 때 마이너스 30까지 증분으로 30까지 작업했다, 마이너스 30까지 작업했다 그러면 Z-5인 위치에서 얘가 멈춰 있어요. 증분은 25니까. 근데 그 위치에서 다음 경로를 할 때 얘도 안전 높이를 체크 안 했어. 그럼 얘도 25라는 위치니까 그 위치에서 대각선으로 가요. 그러면서 공부하고 부딪힐 수 있어요. 이 제로 3단보다 낮은 위치에서 이송이 끝났을 때. 그랬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 높이를 하나를 체크해 놓으면 작업이 다 끝나놓고 그 위치까지 올라간 다음에 같은 공부를 할지라도 다음 단계에서 또 시작하니까 충돌, 간섭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3차원 가공이 특히 그래요. 3차원 같은 경우는 형상이 높이 가공하다 보면 위에서부터 가공이 깊게 내려갈 수 있거든요.
내려가는데 같은 공구를 연달아 쓸 경우에는 얘가 공구 교체할로 위로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전 단계에서 그 이속 높이에서 끝나고 멈춰 있어요. 그러다가 다음 경로가 여기 공작물 반대쪽에서 시작한다 그러면 여기서 대각선으로 쭉 가버려요. 가면서 공작물하고 부딪히는 거지. 부딪히고 옆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가 끝날 때는 항상 안전 높이를 체크하면 좀 안전하겠죠. 뭐 이 시간이 급속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시간 안 치잖아요. 그래서 이 경로와 이 경로 둘 다 안전 높이를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나는 항상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여기 조건에서 얘를 체크해 놓으면 돼요. 얘를 체크하잖아요. 그러면 기본값이 이걸로 바뀌었어요. 그럼 다음에 이제 윤곽가공 할 때는 항상 얘가 체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때마다 이걸 체크를 하지 않고 하다 계속 하면서 여러분들이 맞는 그 조건값으로 얘를 저장을 하면 다음에 새로 껐다 켜도 이 값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좀 편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연결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결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뭐 질문이거나 그런 거 대충 없죠? 지금 예제가 없으니까 없을 것 같고. 자, 그럼 교재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 볼까요? 여기는 설명이었고요. 진입, 가공, 깊이. 자, 깊이 가공이라고 하는 대화창이 있네요. 깊이 가공은 우리가 이제 한 번에 작업을 못하는 작업. 그러니까 작업을 우리가 마이너스 10을 작업한다라고 했을 때 물론 이제 18로 마이너스 10 작업할 수도 있죠. 뭐 소재가 열하거나 또는 피드 값을 천천히 주는 경우 또는 랍핑 같은 경우는 밀 수도 있죠. 근데 피드 값 빨리 못 주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작업을 할 건지 적은 절임량을 주고 만약에 마이너스 10을 작업을 해야 된다 했을 때 마이너스 10을 한꺼번에 10이라는 높이를 날이 한꺼번에 먹으면서 천천히 갈 건지 아니면은 1mm씩에서 이속 속도를 한 2배 정도 더 빠르게 해서 회전수도 더 빠르게 해서 빨리 작업할 건지 그건 사람 패턴이죠. 근데 이제 그 장단점이 있는데 절임량을 작게 주고 하면 이제 속도가 그만큼 빠르고요. 그리고 기계 부하도 적게 걸려요. 그러니까 절임량을 많이 주고 하면 기계가 부하가 많이 걸리잖아요. 절임량을 적게 주고 하면 기계가 그만큼 부하가 적게 걸리는 형태가 되죠. 요즘 장비들은 이제 회전수도 빠르고 하다 보니까 또 공구도 또 좋아지다 보니까 절임량을 작게 주면서 고속으로 작업하는 형태, 또는 측면 양을 적게 주면서 고속으로 가는 형태, 즉 절상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절상량을 유지한다는 얘기는 10의 양이죠. 깎여서 나오는 그 양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측면으로 적게 가고 깊이를 깊게 갈 건지 아니면 깊이를 작게 가고 측면을 많이 갈 건지 그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하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이제 깊이 가공은 아까 우리가 여기서 깊이 가공을 했어요. 미리 지금 보시면 1mm씩 작업을 했거든요. 얘는 한 번에 쳐버렸죠. 얘는 한 번에 마이너스 5까지 한 번에 절임량을 주고 쳤는데 얘 같은 경우는 1mm씩 친 거예요. 이게 깊이 가공이에요. 이렇게 해서 천천히 할 건지 이렇게 해서 이송 속도를 빨리 해서 할 건지 그런 걸 결정을 하는 거죠. 자, 깊이 가공 메뉴를 한번 보면 최대 황사 간격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황사 간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나눠서 작업을 하는 건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양 이상은 절삭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소재의 양, 소재 재료 상단하고 가공 깊이, 즉 절삭해야 될 그 총 깊이가 얼마인지를 얘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건 어디서? 여기서 결정합니다. 재료 상단하고 가공 깊이. 실제로 재료 상단이 절삭해야 되는 높이가 0이고 가공 깊이가 마이너스 5다. 그러면 얘가 인식하기를 0에서부터 마이너스 5까지를 내가 절삭을 하겠다. 근데 깊이 가공에서 최대 황사각을 1mm로 하겠다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5까지를 최대 1mm 그 이상은 내가 잘 못해. 그러니까 1mm씩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재료 상단을 만약에 여기를 마이너스 5로 줬다. 마이너스 5로 주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5에서부터 마이너스 5예요. 그러면 가공해야 될 영역이 없죠. 그러니까 한 번에 치고 말아요. 그러니까 실제 작업해야 될 그 위치를 재료 상단 잡아놓는 게 낫겠지. 보통 정삭을 할 때는 여기를 같이 줘요. 황삭을 할 때는 깊이 가공을 해야 되잖아요.
하니까 얘가 이제 얘하고 얘하고 다르겠지만 정사 갈 때는 깊이 가공을 하지 않죠. 그냥 한 번만 쳐버리는 거잖아요. 얘하고 얘가 같이 주는 거지. 그러면 깊이 가공이 답이 들어가 있어도 얘는 깊이 가공 하지 않습니다. 해볼까요? 지금은 깊이 가공 했잖아요. 여기를 마이너스 5로 주는 거야. 이걸 마이너스 5로 주면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5래. 내가 깊이 가공 하겠다라고 했긴 했지만 할 건덕지가 없거든. 그러니까 깊이 가공 하지 않고 그냥 마이너스 5에서 한번 치고 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랑 얘랑 경우가 같죠, 이제. 같아져 버린 거지. 깊이 가공을 해야 되는데, 쟤는 상단하고 가격이 같거든. 깊이 가공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재료 상단, 그 다음 가공 깊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공 깊이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재료 상단이 깊이 가공할 때 그 기준이 된다. 깊이 가공을 할 때 어디서부터 깊이 가공을 할 거냐. 그게 이제 재료 상단이 결정하는 거예요. 맞나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지금 1mm씩 작업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얘를 2를 주면 어떻게 되나요? 2를. 자, 얘를 2를 줬으면 2mm씩? 아니죠. 아니죠. 얘를 2mm씩 주면은 2mm씩 작업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최대라는 용어가 붙었다는 얘기는 뭐야? 2보다 작게. 전체 가공할 영역이 5라고 했을 때 재료상단 0이잖아요. 그러면 0에서부터 마이너스 5까지가 5죠. 5를 작업을 할 때 최대 2mm니까 5를 두 번 나누면 2.5잖아요. 그죠? 그럼 두 번에는 안 돼. 그럼 어떻게? 균등하게 해야 되니까 세 번 나눠야 되잖아요. 그럼 5를 3으로 나눠서 그 깊이로 작업을 해야 돼요. 5를 3으로 나누면 3, 7에 3, 3일은 3, 30에 20인가? 아무튼 1점 얼마가 될 거예요. 그 깊이로 나눠서 일정하게 동일한 깊이로 제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거를 2로 하면 2mm씩 내려갈 줄 알고 있어요. 2mm씩 내려가면 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정하지 않거든. 일정하게 얘는 절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하게 나눠야 돼. 자, 그러면 2로 해놓고 한번 해볼까요? 여기를 연결 조건에서 얘를 다시 0으로 놓고요. 0에서부터 마이너스 5까지 총 5라는 깊이인데 깊이 가공을 2mm씩 최대 2mm씩 하겠다라고 체크를 했을 때 동일한 깊이로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5예요. 여기는 위에는 0이고 그러면 0에서부터 마이너스 5까지를 3등분 해야 돼. 2등분은 안 되거든. 2등분 하면 2.5가 되니까 2.5는 2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3으로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얼마가 나올 거예요. 한번 보면 자, 현재 깊이를 보니까 마이너스 1.66667 이렇게 나오네요. 현재 이 값으로 3번 나눠서 작업하는 거예요. 최대 황사 간격이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 여기서 가공 여유라고 하는 값을 또 추가했네요. 자, 그럼 가공 여유를 한번 추가해 볼까요? 자, 가공 여유 정삭 여유죠. 정삭 횟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삭 간격이 있는데 이 정삭 간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정한 깊이로 우리가 지금 2mm씩 내려갔는데 이 2mm라고 하는 것은 거친 절삭 개념이고 맨 마지막에 절삭량을 적게 해서 한번 바닥을 한번 쑥 제거를 하면 면이 깨끗해져요. 절삭량이 많으면 면이 거칠거든요. 그러면 절삭할 때 이제 그 면이 제대로 이제 제거가 잘 안 되니까 칩배출도 잘 안 되니까 면이 깨끗하지 않아요. 근데 절삭량을 작게 해서 한번 면을 치면 칩배출이 잘 되죠. 아무래도 절삭이 작으니까. 그래서 바닥이 깨끗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황삭하고 정삭을 쓰거든요. 같은 공부를 했을 때 다른 공부 교체하는 게 아니고 그랬을 때 정삭 횟수는 일반적으로 한 번을 하는데 두 번 하는 경우도 있죠. 정삭을 좀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 정삭을 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한 번 합니다. 한 번. 그럼 정삭을 한 번 하겠다. 얼마를 1로 해놨는데 여기를 0.5로 해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 보면 칸이 크게 돼 있는 데가 있죠. 이게 황삭 간격이에요. 그리고 칸이 작게 돼 있는 거 있죠. 1, 2, 3.
이게 정삭 횟수예요. 정삭 횟수가 지금 1로 돼 있으니까 한 번만 하겠다는 얘기거든, 정삭을. 근데 정삭 간격이 얼마로? 0.5예요. 자, 그럼 얘는 뭐냐면 5라는 깊이잖아요. 5라는 깊이에서 정삭 간격을 0.5를 빼니까 얼마? 4.5예요. 4.5를 가지고 이 최대 황삭 2로 작업을 하는 거야. 그러면 4.5를 2로 나누면은 2.25니까 안 돼. 2보다 넘어가니까. 그럼 3번 해야 돼. 그러면 4.5를 3으로 나누면 아까는 1.666이었잖아요. 지금은 1.666이 아니야. 4.5를 3으로 나누면 1.5겠네. 그러면 얘는 1.5씩 3번 들어가고 그 다음에 0.5를 한 번 치고 까는 거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다. 자, 이렇게 해놓고 확인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경로를 생성한 다음에 확인을 해보면 알아요. 얘가 딱 내려갈 때 지금 현재 1.5에서 들어가죠? 1.5 한 번, 그 다음에 3에서 한 번, 4.5에서 한 번. 이게 황삭이에요. 여기까지 황삭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삭으로 내려간다는 거지. 마이너스 5에서. 이게 이제 깊이가 오네. 깊이. 1.5, 1.5, 1.5, 그 다음에 마이너스 5에서 한번 정삭으로 쳐준다. 자, 공구가 이렇게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네. 생각하기에. 그러면 진행 방향이 일단 일로 가야 되겠죠? 네. 일로 가고, 그리고 항상 기본값은 좌측 보정이 기본이라고 그랬죠? 네. 이 진행 화살표의 좌측이니까 이쪽이죠. 네. 그래서 이 내가 선택한 체인을 바깥쪽으로 움직이는데 아까 방금 선택한 건 이렇게 선택하셨어요. 이렇게. 네. 자, 그러면 얘가 진행 방향이잖아요? 네. 기본이 좌측 보정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이쪽으로 공구가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바깥에서 공구가 움직여야 되는데 얘는 안쪽에서 막 움직여버리는 거죠. 그럼 공부 빼시죠. 당연하죠, 그거는. 형상이 엉망이 되는 거지.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바깥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바깥에서 움직여야 되니까 이렇게 갈 건지 이렇게 결정하는데 기본이 좌측 보정이라고 됐으니까 처음에 선택할 때 화살표 방향을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화살표가 잘못됐다 그러면 체인을 다시 선택해줘야지. 체인을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전체 다시 체인. 다시 체인을 걸겠다 이 말이죠. 이걸 클릭한 다음에 다시 선택해 주는 거죠. 체인 잡는 방법 설명드렸죠. 얘가 이 대상 중간에서 아래쪽을 클릭해야지 중간에서 위로 클릭하면 화살표가 밑으로 간다고 그랬죠. 체인 선택할 때 내가 선택한 지점에서 가까운 끝점에서 내가 선택한 지점으로 화살표가 형성이 된다.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잘못했어요. 그러면 취소하고 다시 이렇게 선택을 해야죠. 그리고 재생성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질문이 들어온 게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는 안 보이게 하고요. 뭐냐면 여기 솔리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솔리드는 솔리드 대상을 가지고 체인을 잡는 기능이거든요. 그럼 현재 지금 형상이 없잖아요. 솔리드가. 그래서 얘를 체크를 끄면 이게 70짜리가 있고 60짜리가 사각형이 있죠. 그래서 솔리드를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냥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같이 보죠. 솔리드에서 돌출.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캠 쪽이 거의 2D 쪽에 쓰다 보니까 솔리드 형상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오토캐드 도면을 가지고 작업하다 보니까 이 기능을 잘 안 쓰는데 이게 있으면 편한 게 그냥 솔리드 파일이 넘어왔을 때 그 솔리드 엣지를 가지고 바로 체인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돌출 선택하시고 외곽에 있는 70짜리 얘를 선택합니다. 체인을. 이건 뭐 체인 방향 그닥 중요하진 않고 그래서 확인을 해봐요. 그러면 외곽에 있는 걸 가지고 솔리드를 만드는 건데 이때 보시면은 이 화살표가 중요한데요. 이 화살표가 아래로 가 있어야 돼. 이렇게 아래로. 위로 가 있어요. 그러면 위로 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그 대상 도형을 한번 클릭하면 이게 바뀌어요. 화살표 방향이 위아래로 바뀝니다. 이게 뭐 솔리드 기능인데 거의 뭐 이거는 솔리드는 3차원이라고 하기보다도 거의 뭐 2차원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래로 가게 해놓고 값을 20이라고 하겠습니다. 20으로 해주시고요. 확인하면 이렇게 덩어리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Alt S 하면 됩니다. 만약 와이어프레임 형태로 되어 있으면 Alt S 쉐이딩이죠. 쉐이딩 하면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솔리드 덩어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솔리드예요. 솔리드 덩어리거든요. 덩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좀 파볼게요. 그래서 경로를 생성하는 것하고 비슷해요. 현재 솔리드 작업하는 것이.
여기까지 됐으면 여기 솔리드에서 다시 한번 돌출을 클릭한 다음에 체인을 두 개를 잡아요. 이렇게 두 개. 체인을 두 개 잡습니다. 두 개 잡으면 이제 얘를 가지고 이제 커팅을 할 건데 아랫 방향으로 커팅할 거거든요. 두 개를 잡고 확인한 다음에 체인 방향이 둘 다 아래로 가게. 이렇게 아래로 가게. 만약에 얘는 아래인데 얘는 위로 가 있다. 그러면 그 대상을 클릭하면 반전이 돼요. 화살표는. 돌출되는 방향이. 그래서 둘 다 아래로 향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바디 커팅을 체크합니다. 커팅은 5만큼 커팅하겠다라고 5만큼 커팅하겠다. 커팅 5만큼. 처음에는 바디 생성을 했죠. 바디 생성은 솔리드 덩어리를 만드는 거고, 바디 커팅은 내가 선택한 체인 두 개가 선택이 됐으니까 그 사이가 커팅할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 사이가 이제 커팅할 범위가 되는데, 그걸 가지고 아랫 방향으로 5만큼 커팅하겠다라는 거지. 그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2D 영상이 이제 넘어오는 게 아니라 요즘은 솔리드로 그냥 던져주는 경우가 있어요. 솔리드를 던져주면서 이대로 만드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전을 시켜서, 이거는 우리가 블랭크를 배웠나? 블랭크라고 하는 거 안 배우는 것 같은데, 자, 블랭크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히든, 얘를 선택하고 Alt 2를 하면 이것만 보이는 거죠. 이렇게 히든은 배웠죠. 히든 배웠죠. 응. 히든에 다시 Alt 2를 하면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자, 근데 그 히든은 말고 블랭크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블랭크는, 히든은 잠깐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거고, 블랭크는 잘 쓰지 않는 것들은 한쪽에다 구석에다 쳐박아 놓고 필요하면 끄집어라 갖다 쓰는 거예요. 그 블랭크라고 하는데, 블랭크 할 대상을 선택한 다음에 화면에서 블랭크를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없어져요. 근데 삭제된 건 아니에요. 언블랭크 하면 블랭크의 반대니까 다시 가져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외부에서 파일이 넘어왔는데 오토캐드 파일이 아니고 이런 파일이 넘어온 거야. 그럼 이런 파일 가지고 아까처럼 우리 한 것처럼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 쓰는 게 이 솔리드라는 기능입니다. 아, 이거 솔리드 체인이구나. 이건 솔리드 작업할 때 트리그죠. 여기 있는 것은 솔리드 작업의 관리자고, 제가 착각했네요. 이거는 솔리드 작업한 것도 트리그조로 이렇게 딱 뜨거든요. 트리그조로 뜨는데, 지금 이제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이 체인에서 이제 체인을 추가할 때 보시면은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체인 추가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다는 이건 줄 알았어요. 착각했네요. 이거는 이제 와이어프레임이고 이게 솔리드거든요. 이게 솔리드를 선택을 해서 솔리드 엣지를 체인처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이것도 뭐 윤곽가공에 해당이 되니까 겸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걸로 해요. 와이어프레임이라고 해서 이걸로 하는데, 이 솔리드의 엣지를 가지고 체인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를 선택하잖아요. 선택하고 여기 선택하면 이게 이제 면, 그 다음에 루프, 그리고 단일로 되어 있는데, 면으로 되어 있으면 솔리드 면이 선택돼서 그 외곽이 다 체인으로 선택이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잘 쓰지 않고 일반 그 와이어프레임의 이 선처럼 하려면은 얘를 많이 씁니다. 얘가 루프라고 해서 솔리드 엣지를 찍으면 그 엣지가 선택이 돼요. 우리가 엣지를 클릭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파란 색깔이 보이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파란 색깔로 이렇게 선택이 돼요. 그러면 이걸 대상으로 해서 경로를 생성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얘가 선이 이제 없는 상태죠. 여기서 체인이, 기존에 선택한 체인이 지금 하이라이트가 돼가지고 그러는데 얘를 삭제를 하겠습니다. 삭제하면 이제 체인이 없는 상태가 되죠. 없는 상태에서 체인 추가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엣지 부분, 상단 부분을 클릭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얘가, 이게 선이, 엣지가 선처럼 선택된 거예요. 원래는 선이 없거든요. 선이 없는데 솔리드의 엣지를 선처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솔리드 체인이라는 기능이에요. 이렇게 해서 확인하면 지금 보면 화살표 방향이 위로 가 있는 거 볼 수 있죠. 이렇게 가 있는 거. 이렇게 해서 얘를 가지고 경로를 생성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솔리드 체인을 클릭하면 이 루프라고 하는 것이 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솔리드 엣지를 가지고도 체인을 선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지는 않지만 이렇게 해서 얘를 재생성하면 아까와 똑같아요. 아까는 그 블랭크 했던 그 선 있잖아요. 그 선을 가지고 체인을 잡은 거고, 지금은 선이 아니라 솔리드 엣지를 가지고 체인을 잡은 거예요. 이건 솔리드가 있어야 돼요. 솔리드가 없으면 얘가 이제 활성화가 안 되고요. 이렇게 해서 잡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이 솔리드는 솔리드 작업한 형태, 이 트리 구조, 어떻게 작업했는지 그게 나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제가 아까 체인으로 착각했네요. 이거는 솔리드 작업할 때 필요한 거고요. 체인을 잡을 때도, 지금 이제 도형이 좀 틀리죠. 지금 솔리드를 가지고 잡았을 때는 이 부분이 S로 바뀌었죠. 얘 같은 경우는 S가 없죠. 이거는 2D 형태, 즉 와이어 프레임 형태로 한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솔리드를 가지고 체인을 잡은 거예요. 솔리드의 엣지를 가지고 체인을 잡은 거고. 근데 이것도 하면 편한 게 있어요. 이게 왜 편하냐면, 왜 편하냐면, 그 체인을 어디다 잡느냐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2D 같은 경우는 다 Z가 0에다 그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솔리드는 내가 작업할 그 부위의 엣지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깊이값을 다 증분으로 넣어도 돼요. 지금 얘는 절대로 넣었을 거예요. 지금 보면 연결 조건에서 지금 절대로 마이너스 5를 넣었잖아요. 그죠? 근데 얘를 증분으로 하고 0을 놓은 다음에 체인을 선택할 때 위에 있는 엣지 부분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여기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바닥에 있는 엣지 부분 있죠. 이 엣지 부분을 선택하면 여기를 엣지를 선택했을 때와 바닥에 있는 엣지를 선택했을 때가 작업이 달라져요. 자, 보시면 지금 이 부분의 위하고 아래 선택하느냐 달라지는데, 체인을 선택해서 얘를 다시 선택해 볼게요. 전체 다시 체인해서, 지금은 아까는 여기로 선택했거든요. 지금은 여기로 선택할게요. 여기로 했을 때 증분을 했을 때와 여기로 했을 때 증분을 했을 때는 달라지겠죠. 선택한 체인의 위치가 다르니까, 엣지가 다르니까. 얘를 선택했을 때 선택하게 되면 지금 이 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 면이 아니고 다른 면을 선택하면 바닥 부분이 선택이 돼요. 이 상태에서 확인하고 재생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와 경로가 같죠. 증분으로 엣지 부분, 바닥에 있는 엣지를 0으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솔리드가 있으면 작업이 편한 게, 내가 이 깊이값을 일일이 절대값으로 해서 얼마나 넣을 필요가 없이 증분으로 해서 내가 가공하려고 하는 종점 위치의 엣지 부분을 선택하면 돼요. 왜냐면 그 엣지 자체가 Z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Z가 증분으로 0을 해놨지만, 0을 해놨는데 현재 여기 있는 엣지, 여기를 잡은 거잖아요, 체인으로.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가 작업할 위치에 있는 엣지를 선택하면 되거든요. 근데 2D로 되어 있으면 와이어프레임 형태는 다 Z가 0에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능을 못 써요. 그래서 증분을 잘 안 쓰는 거죠. 대상 도형이 다 Z가 0에 있으니까 굳이 증분을 쓸 일이 없잖아요. 절대하고 증분하고 같잖아. Z가 0에 그려져 있으니까. 하지만 이 솔리드를 가지고 체인을 잡을 때는 증분을 이용해서 작업하는 게 훨씬 더 편하죠. 그 대상 도형이 Z값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엣지 부분이. 설명이 되나요? 요즘 그 유튜브 동영상 같은 거 보면 이 마스터캠이 다 솔리드를 가지고 작업하는 형태를 많이 광고를 해요. 그러니까 예제 파일 자체가 2D 작업도 솔리드 형상을 가지고 작업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오토캐드처럼 2D를 가져와 가지고 작업하는 것보다 솔리드 엣지를 그냥 바로 이 체인에서 잡을 수 있거든요. 방금 이렇게 해서 잡을 수 있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더 훨씬 더 작업이 또 효율적이거든요. 어떤 값을 넣을 때도 증분으로 값을 넣으면 좋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 유튜브 동영상 같은 거 한번 보세요. 2D 가공도 거의 다 2D로 하지 않고 3D 형태에서 작업하는 게 많아요. 모델 자체를 이렇게 3차원으로 가져와서 작업하는 거죠. 이게 이제 추세가 이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 오토캐드로 도면 작업을 다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오토캐드로 처음부터 도면 작업하는 게 거의 드물어요. 거의 솔리드나 어떤 이제 그 3D 프로그램 있죠. 설계 프로그램. 거기에서 작업한 것들을 가지고
그걸 그냥 바로 작업을 들어가는 거죠. 그걸 2D화 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토캐드로 변환해서 넘겨오는 게 아니라 그냥 솔리드 형상을 가지고 그냥 바로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 솔리드 체인으로 잡아야 되겠죠. 체인 잡을 때. 너무 소두가 길어졌나요? 이렇습니다. 체인 잡을 때. 지금 약간 좀 빠지긴 했는데 이것도 필요하긴 한데 보통 잘 몰라요. 잘 안 쓰거든요. 오토캐드로만 불러서 작업했던 분들은 이게 증분도 별로 쓸 일이 없고 그 다음에 이 솔리드 엣지를 가지고 체인을 잡을 일도 없죠. 솔리드 형상 자체가 없으니까.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돌려가면서 막 작업을 해야 될 때는 이 솔리드가 있으면 편해요. 이게 솔리드 형상에서 가령 이게 평면에서만 작업하는 게 아니라 평면, 정면, 우측면, 바닥면 다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을 처음에 평면에서 작업을 하잖아요. 평면에서 작업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가지고 우측면 작업하고 돌려서 정면 작업하고 돌려서 바닥면 작업하고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하려면 솔리드 형상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돼요. 2D 형상에서는 할 때마다 도형을 바꿔가면서 작업해야 되는데 솔리드 형상이 있으면 바로 작업하고 모의 가공도 바로 작업하고 어디가 미적삭된 부분이 있는지 또는 과제사가 여기 났는지 이런 것들을 모의 가공에서 다 체크를 해볼 수 있거든요. 이런 간단한 솔리드 기능은 배워놓는 게 좋죠. 그렇죠. 일단 일단은 이렇게 설명하는 걸로 하고 나중에 혹시 한번 보시고 이해 안 가면 다시 물어보시고요. 깊이 가공을 했었죠. 깊이 가공에 대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자, 깊이 가공에서 여기까지 설명드렸고 여기 공구 유지라고 하는 게 있네요. 자, 공구 유지는 경로와 경로 사이, 경로와 경로 사이, 경로와 경로 사이. 자, 여기서 이제 경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깊이 가공을 했을 때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번 작업하는 게 경로라고 했어요. 따로따로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영상을 계속 깊이 가공해도 그 깊이 가공할 때마다 이건 따로 새로운 경로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경로와 경로 사이에는 항상 이속 높이까지 떠서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이속 높이까지 떠서 내려온다고 그랬습니다. 이속 높이. 이속 높이까지 떠서 내려오는 게 기본이에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이속 높이라고 하는 것은 소재의 최대 위치보다 높게 가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경로와 경로가 바뀔 때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속 높이까지 떠서 오는 게 원칙인데 그냥 바로 옆으로 가도 될 경우 이속 높이까지 뜨지 않고 바로 옆으로 가도 별 문제가 안 될 경우 특히 이럴 때는 윤곽이 닫힌 윤곽이었을 때 지금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것처럼 한 바퀴를 삥 돌았어요. 돌고 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작업 끝내고 나서 다시 시작하는 위치가 같은 위치니까 굳이 이속 높이까지 다시 떴다가 다시 내려올 필요가 없는 거지. 이럴 때 쓰는 게 깊이 공구 유지입니다. 공구 유지란 무엇을 유지해? Z축을 유지하는 거예요. Z축을 유지하면서 형상을 타고 가겠다. 즉, 전 단계에서 Z-1에서 작업을 끝냈어요. 그러면 다음 위치가 이제 -2에서 작업해야 되는데, Z-1에서 이속 높이까지 25까지 떴다가 다시 내려오지 말고, 그냥 -1에서 바로 -2 작업하는 위치까지 가라, 이 말이에요. Z축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말고. 이걸 하려면은 시작과 끝이 닫혀있는 형태로 해야지. 만약에 시작과 끝이 떨어져 있을 경우에, 여기가 시작이고 여기가 끝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작업을 하고 나서 공구 유지를 체크해야 되나? 그럼 여기서 그냥 바로 와버려요, 이렇게. 그럼 여기 공작물이 있는데 바로 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럴 땐 떠서 와야 원칙이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구 유지는 항상 조심해야 돼. 선택을 할 때는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이게 모의 가공에서 확인해보면 바로 나와요. 이게 바로 가면서 간섭이 발생했는지 나오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공구 유지를 체크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한번 보세요. 왜 효율적이라는 말을 했는지. 자, 이렇게 해놓고 보면은 지금 경로가 한번 작업을 끝내놓고요. 끝내놓고 여기까지 떴다가 다시 옆으로 갔거든요. 근데 여기서 바로 옆으로 가도 전혀 간섭받을 일이 없어요. 여기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바로 옆으로 가게 하겠다. 그럴 때 공구 유지를 체크합니다. 공구 유지를 체크하고 재생산 하잖아요.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한번 작업하고 나서 여기 위치에서 이속 높이까지 원래 떠야 되지만 뜨지 않고 그냥 바로 옆으로 간다는 얘기죠. 여기 가도 되거든요. 지금은 여기 간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 깊이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까지 내려와서 또 돌고, 또 여기에서도 다시 옆으로 갔다가 또 마이너스 3까지 내려와서 또 옆으로 돌고, 이런 식으로 작업하게 하는 거죠. 맨 마지막에는 이제 복귀하는 거고. 이게 공구 유지예요. 공구 유지를 할 때는 그 닫혀있는 윤곽 형태로 하는 게 좋다. 자, 그럼 열려있는 윤곽 형태로 한번 체인을 선택해 볼까요? 현재 이 도형이 체인이 닫혀있는 형태로 체인이 잡힌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시작을 여기로 잡고 끝을 여기로 잡아볼게요. 그럼 여기서 바로 옆으로 이렇게 올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전체 다시 체인 선택한 다음에 체인을 잡을 때 이렇게 부분적으로 체인을 잡을 때 사용하는 게 부분 체인이에요. 부분 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체인으로 선택하면 전체가 다 연결되는 형태로 선택이 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부분 체인으로 하면 시작과 끝을 찍어주는 거예요. 끝부분을 찍어서 확인하고 여기를 찍어주는 거죠. 그래서 체인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두 개.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서 끝나게. 체인을 잡은 상태에서 확인하고 재생성을 해볼게요. 자, 어떻게 바뀌는지 보겠습니다. 얘는 이제 경로를 가로질러서 가기 때문에 이속 높이까지 자동으로 뜨는데, 이거 말고 여기까지 체인을 잡아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인가? 마찬가지일 것 같네요. 지금 공구 유지를 체크한 상태가 아닌가? 공구 유지를 체크를 하면 형상이 끝난 위치에서 떠서 이동하지 않고 그 위치 깊이값을 Z값을 유지한 상태 옆으로 가거든요. 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얘가 옆으로 가게 되면 기존에 있는 도형을 가로질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도형이 있잖아요. 이 도형의 위치는 얘가 가로질러 가는 것을 막아요. 도형이 없는, 여기서는 움직여도 아무 터치를 안 하거든요. 여기서 움직여도. 그럼 여기서 움직이게 진입복귀라고 하는 것을 꺼볼게요. 조건에서 원호 형태를, 이건 나중에 설명할 거지만 원호 형태를 끄고 다시 재생성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잠깐만. 깊이 가공에서 공구 유지를 체크했으면 작업하고 나서 바로 옆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를 이건 체크해놔서 그러나 재생성 마찬가지인데. 일단은 공구 유지를 체크하면 뜨지 않고 옆으로 가는 게 맞는데 지금 얘는 체크를 하네요. 얘가 알아서 간섭 여부를 체크해서 지금 뜨고 있어요. 그쵸? 뜨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뜨지 않는 게 맞을 텐데 뜨네요. 뭐 뜨는 게 맞기는 맞겠지만 안전하긴 하겠지만 얘가 작업을 끝내놓고 여기서 바로 옆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건 안 가네요. 얘가 솔리를 체크하나? 여기서부터 해볼게요. 여기서 깊이감을 체크를 하고 1mm씩 하고 공구 유지를 체크하고 연결 조건에서 지금 재생성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공구 유지를 체크했기 때문에 옆으로 가는 거죠. 가는데 그렇지? 공구 유지를 체크했죠. 체크했고 체인을 잡을 때 체인이 지금 밑에 체인이 잡혀 있는데 체인이 지금 블랭크 되어 있거든요. 언블랭크로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지금 체인이 이걸로 잡혀 있었을 거예요. 얘를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체인을 보면 이제 체인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체인을 전체 다시 체인으로 해서 하나만 잡아볼까요? 이게 와이어 프레임으로 단일로 이 하나만 잡아보겠습니다. 하나를 잡고 재생성 해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공구 유지를 체크하면 얘가 그냥 바로 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끝나는 위치에서 바로 오는데, 예, 이렇게 하면 좀 위험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끝나고 바로 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속 높이까지 떠서 시작 위치로 와야 안전한데 도중에 뭐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여기에 클램프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있는 것도 있는데 여기 바로 옆으로 와버리면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닫혀 있는 거, 닫혀 있을 때는 공구 유지를 체크하는 게 일반적이고, 열려 있을 때는 이 깊이 가공에서 이 공구 유지를 체크를 하지 않고 작업하는 게 안전하다는 거죠. 이게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선 됐는데 체인을 전체 다시 체인해서 부분 체인으로 여기에서 여기까지 잡아보겠습니다. 잡고 다시 재생성해 볼게요. 일단은 체인이 있으면은 얘가 공구 유지를 체크해도 돌아오는 것 같아요. 돌아오네요. 이렇게 됐네. 그럼 다시 체인을 바꿔보겠습니다. 전체 다시 체인으로, 부분 체인으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잡아볼게요. 얘는 바로 넘어와 버리네요. 지금 보면 아까 얘 같은 경우는 얘를 가로질러 갔을 때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랬고, 지금 얘 같은 경우도 그냥 바로 가버리죠. 공구 유지를 체크해놨기 때문에 한 바퀴를 돌고 나서 여기서 바로 가버리면 좀 문제가 되거든요. 여기 사이에서 간섭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가공 깊이가 0으로 돼 있나? 가공 깊이 -5. 재료 상단이 5구나. 0으로 하죠. 0으로 하고, 그러니까 지금 0에서부터 -5까지 작업하는데 공구 유지를 체크했을 경우에는 얘가 그 높이에서 바로 옆으로 갈 수 있어서 간섭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아까 여기에서는 바로 갔을 때는 이 대상 도형하고 지금 문제가 간섭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체크를 한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얘가 옆으로 가도 이 대상 도형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얘가 체크를 못 한 거예요. 그러면 진입복귀를 꺼보겠습니다. 진입복귀를 끄고 하면 얘가 체크를 진입복귀를 꺼도 마찬가지네요. 그래서 지금 한 바퀴 작업하고 옆으로 바로 가죠.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윤곽을 체크하는데 전체 다시 체인에서 부분 체인에서 여기서까지만 지금 여기에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만 체인으로 잡고 다시 재생성을 했을 때 얘는 뜨네요. 이건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공구 유지를 체크하면 여기서 바로 가야 맞는데 바로 가지 않고 얘가 뜨네요. 도형이 이렇게는 체크를 하네. 여하튼 정리를 해보면 깊이 가공에서 이 공구 유지를 체크했을 때는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하는 지점으로 이속 높이까지 올라가지 않고 옆으로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서브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서브 프로그램은 보조 프로그램이에요. 보조 프로그램은 우리가 가공을 할 때 동일한 프로그램이 반복해서 나올 때 프로그램을 작성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수기로 프로그램 짰을 때는 이게 아주 필요해요. 수기 짤 때는 이게 깊이 가공을 하려면은 동일한 프로그램을 Z값만 바뀌어서 계속 보조 프로그램 N98로 해서 호출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캠으로 했을 때는 별로 이렇게 잘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만약에 캠으로 해서 얘를 쓰면 보조 프로그램이 따로 또 출력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메인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고 보조가 또 출력이 되니까 이 두 개를 같이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불편한 점이 있죠. 근데 이제 예전에 그 수기로 프로그램을 짰던 분들은 이걸 또 선언을 하기도 해요. 왜냐면 이걸 하면 프로그램이 길이가 줄어들어요. 한번 비교를 해보면 현재 체크 안 하고 얘를 재생성하면 현재 이 동일한 프로그램이 한 번, 두 번, 세 번 되면 5번 반복되는 거잖아요. 자, 얘를 G코드를 출력을 해볼게요. 자, 얘를 백프로스로 확인해보면 현재 이 경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경로를 보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거든요. 지금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30까지 왔어요. 근데 현재 이 값이 이 -2에서부터 y30에서부터 여기까지겠네요. 여기까지 y30에서부터 x30까지 y30에서부터 x30까지 그 다음에 y30에서부터 x30까지
즉, 이 세 블럭이 계속 반복이 돼요. 반복이 되니까 이렇게 반복되는 구간을 보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서브 프로그램이라는 기능이거든요. 자, 얘를 서브 프로그램 체크하잖아요. 체크하고 재생성한 다음에 얘를 코드를 출력해 볼게요. 출력해 보면 아까와 비교했을 때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하고 지금 이거 두 개를 비교할 건데 얘도 이제 경로는 같아요. 동일한 경로에 이거나 동일한 경로인데 프로그램이 줄수가 좀 달라지죠. 얘는 여기에 N98P1001, N98P1001, N98P1001 이렇게 돼 있죠. 즉 마이너스 1에서 이 형상을 작업하고 마이너스 2에서 이 형상을 작업하고 마이너스 3에서 이 형상을 작업하죠. 그다음 마이너스 4에서 작업하고 그러면은 이 1001번이라고 하는 게 어디느냐 쭉 내리면 여기에 1001번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별도로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보다는 얘가 프로그램이 간단해져요. 지금 블럭수로 따지면 현재 이 프로그램은 블럭이 46블럭이 되고요. 얘는 블럭이 똑같나? 이게 지금 49라인이죠. 49라인이고 현재 얘는 46라인. 별 차이가 없네요. 그죠? 근데 이게 몇 개 안 돼서 그래요. 뭐 제가 카톡에다가 올리긴 했는데 그 레크인가? 이게 막 숫자가 많은 형상을 작업을 할 때는 이 하나를 작업할 때는 프로그램이 작은데 여러 개를 막 100개 막 넘는 것을 작업할 때는 이거를 하나의 프로그램을 하면 프로그램이 엄청 길어져요. 근데 보조 프로그램을 해놓으면 그 위치에서 보조 프로그램 호출을 쓰고 위치에서 호출을 쓰기 때문에 보조 프로그램 쓰면 훨씬 프로그램이 양이 줄어요. 그리고 관리하기도 편한 게 보조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수기로 수정을 만약에 프로그램 수정을 할 때 그 보조 프로그램만 살짝 수정하면 모든 게 다 수정이 되거든요. 근데 메인으로 이게 다 풀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일일이 하나씩 다 위치에 가서 수정을 해야 돼. 가령 여기 지금 R이 있잖아요. 이렇게 R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나는 이 RV를 R값을 좀 키워야 된다 했으면은 여기에서 프로그램 할 때마다 다 R을 찾아가지고 여러 번 할 때마다 계속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보조 프로그램에서는 이 보조 프로그램 하나만 이 G02 X 얼마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만 R값을 잠깐 수정하면 전체가 다 바뀌는 거죠. 근데 수기를 했던 분들은 이제 M98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이제 캠으로만 했던 사람들은 굳이 잘 안 써요. 안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질문 있나요? 지금 제가 보조 프로그램하고 했는데 수기로 했었던 분들은 보조 프로그램 많이 쓸 거예요. 보조 프로그램을 여기 수기로 프로그램 짜시는 분 계시나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은 예? 수기로 해요? 아 거기 조작할 때? 예. 근데 그 조작할 때도 보조 프로그램 잘 설명 안 할 텐데 안 하죠 아직. 아 같이 봐요? 아 이게 이제 기능사 예제 같은 경우는 보조 프로그램 굳이 쓸 일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 현장에서는 수기 짤 때는 필수죠. 보조 프로그램 모르면 아예 취급도 안 해주죠. 수기 짤 때는. 왜냐면 수기로 할 때는 깊이 가공이라든지 측면 가공 이런 것들을 황정사를 다 해야 되잖아요. 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황정사를 할 수 있어요. 보조 프로그램을 쓰면 되거든요. 같은 프로그램을 호출해서 뭐 보정값을 크게 준다든지 작게 준다든지 기록 보정값을 크게 준다든지 작게 준다든지 하면 황정사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조 프로그램에서는 필수지만 캠을 할 때는 굳이 안 해요. 왜냐면 이 캠상에서 다 해버리니까 내가 프로그램 짤 때 보조 프로그램 쓰는 이유는 좀 더 간소화하기 위해서 보조 프로그램 쓰는 거거든요. 근데 캠은 얘가 알아서 계산하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옛날처럼 이제 기계가 저장하는 그 메모리가 옛날에는 적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양이 많으면 금방 차버려요, 공간이. 근데 요즘은 저장 공간이 많이 커졌거든요. 그 내부 메모리가. 그래서 뭐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거의 데이터를 DNC로 그냥 날려버리는 형식으로 작업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저장해놓고 막 작업하는 게 아니고 거의 다 컴퓨터에다 저장해놓고 그때그때 필요하면 전송해서 작업하는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보조 프로그램 형태를 그닥 많이 쓰지 않죠. 그래서 얘를 잘 쓰지 않습니다. 보조 프로그램을 썼을 때 절대값하고 증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증분으로 해야 프로그램이 간단해져요. 절대로 하게 되면 보조 프로그램 쓸 때 좀 불편하죠. 그래서 보통은 증분으로 기본적으로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 윤곽 기준하고 깊이 기준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얘를 작업을 할 때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작업할 때. 복사를 체크해서 두 개를 작업해 볼게요. 그다음에 이렇게 돼 있죠. 두 개를 가지고 작업을 할 때 얘를 재생성하면 하나가 작업이 됐죠. 근데 여기다 체인 추가를 해서 부분 체인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하겠다. 그럼 두 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개. 대상 도형을 하나를 복사한 다음에 체인을 추가했어요. 체인을 이 체인 하나, 이 체인 하나 추가를 해서 작업을 했어요.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깊이 가공을 할 때 어떻게 작업하는지 보세요. 얘가 하나를 다 작업을 끝내놓고 옆으로 다가서 작업 끝내잖아요. 이게 윤곽 기준이에요. 윤곽을 하나의 윤곽을 기준으로 해서 다 작업을 끝내놓고 다음 윤곽으로 넘어가겠다. 이게 윤곽 기준이고, 옆에 있는 깊이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깊이 기준은 깊이값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깊이값을 작업하고 동일한 깊이씩 내려가요. 마이너스 1에서 작업했죠. 작업했으면 옆에 것도 동일한 마이너스 1에서 작업을 끝내야 돼. 그럼 옆으로 가서 다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이렇게 깊이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작업을 할 건지, 아니면 하나의 윤곽을 다 끝내놓고 넘어갈 건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건 형상이 여러 개 있을 때, 적용하는 거예요. 그냥 보고만 계시면은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집에서 연습 안 하실 거잖아요. 네. 좀 따라 하시고 계시죠? 아, 저 혼자 떠든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나갈까요? 해볼래요? 한번 해봐요. 지금 윤곽 기준하고 깊이 기준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다음 서브 프로그램도 한번 출력해보시고. 서브 프로그램 출력했을 때 코드가 좀 다르게 출력되잖아요. 그 다음 공구 유지도 체크해 보시고, 경사 가공을 좀 설명하기 전에 나머지 것들을 한번 여러분 해 보시고요. 자, 안 되시는 부분 물어보시고요. 솔리드에서 네. 솔리드에서 이거요? 이건 솔리드가 화면에 없기 때문에 비활성화됩니다. 그럼 어떻게 솔리드가 없으니까. 치료는 어떻게 돼? 솔리드 만들려고요? 만들어야지. 아까 만드는 거 만들었어요? 거기서 못 아, 안 만들었죠? 거기서 못 솔리드 만들고 싶어요? 네. 그래? 그럼 제가 만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사각형을 이게 60짜리인가? 70짜리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그래서 70짜리죠. 60을 먼저 해볼까? 꺼야 되겠다. 70겠죠. 이 상태에서 솔리드에서 돌출로 해가지고 아래로 20만큼 돌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돌출해서 그거하고 여기 가지고 아래 방향으로 커팅, 이만큼 커팅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체인을 닫을 때 전체 다시 체인으로 얘를 칠할 수가 있어요. 솔리드가 없으면 이렇게 완성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엣지를 이 엣지를 하나 이렇게 해서 얘를 대상선 솔리드 엣지를 선처럼 인식을 해서 담는 거예요. 이거 선생님 지금 칩보드에 아, 신코. 지금 신코가 안 깔렸잖아요, 지금. 안 깔려서 이게 안 돼요? 예. 그래서 일찍 오시면 신코를 한번 깔아가지고, 연결을 시켜놓으면 저처럼 쓰는데, 여러분들 편집기가 지금 아스타템으로 되어 있어서, 근데 거의 이거 윤곽 기준은 많이 쓰죠.
근데 중각 기준만 쓰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그 한쪽을 다 작업해놓고 옆에를 작업하면 옆에 게 떨 수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깊이로 일정이 쭉 내려가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깊이 있어요. 어떻게 설명한 거 이해가세요? 깊이가 자, 이제 경사가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경사가공. 경사가공에 대한 내용이 여기 있나? 자, 경사가공이 세 줄로 땡 쳤는데요. 한번 보죠. 경사가공이라고 하는 것은 항목을 선택하면 재료의 상단 항목 높이로부터 최종 가공 깊이 Z까지 Z축 절삭 진입을 경사각도 항목에 입력된 경사각도를 적용하여 경사 형태로 실행하는 기능으로 만약 위 서브 프로그램 항목을 적용하면 이 항목은 사용할 수 없다. 경사가공은 서브 프로그램으로는 못하거든요. 경사가공 한다는 얘기는 어느 때 이걸 쓰냐면요. 체인을 일단은 그죠? 체인을 다시 잡겠습니다. 전체 다시 체인으로 우리가 이제 등각 보기를 해보면 등각 보기를 했을 때 그 기존의 외곽 70짜리 선을 화면에 띄워놓고 해보겠습니다. 화면에서 언블랭크에 들어가서 아까 숨겼던 거 다시 가져올게요. 가져와서 경로는 안 보이게 하고, 자, 여러분들도 얘는 있을 거예요. 얘가 있죠. 지금 있는 상태죠. 밑에 거는 뭐 없어도 상관없고요. 위에 거는 다 있을 건데 얘하고 얘 다 화면에서 블랭크 할까요? 블랭크 숨기는 거죠. 자, 솔리드도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자, 지금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제가 솔리드 형상을 좀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일단은 얘를 지우고요. 지금 현재 솔리드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정면에서 봤을 때 여기 경사를 5도 경사로, 지금 정면에서 봤을 때 이게 이렇게 수평이잖아요. 이렇게 5도 경사가지게 만들고 싶어요. 이 부분을. 일반적으로 2D 가공에서는 이게 못 만들어요. 이게 5도 경사지게 이게 만드는 것이. 2D 가공에서는 못 만들거든요. 얘를 지그를 바닥에다가 대고, 이렇게 지그를 대고 페이스 커터를 쳐버려야 되죠. 지그가 있어야 되겠죠. 아니면 각도 뭐가 블럭이 있든지 뭐가 있어야만이 이게 가능한, 평면에서만 치는 것만 가능하지 얘를 윤곽 가공에서 얘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이제 할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를 일단은 솔리드 영상을 제가 면을 좀 만들어 볼게요. 솔리드에서 못따기 기능을 이용을 해서 거리하고 각도 이 기능을 이용해서요, 못따기 할 엣지 부분을 선택을 하고 여기 거리값을 70으로 하고 그다음 경사 각도는 5도로 할게요. 자, 이런 식이거든요. 이렇게. 자, 이렇게 2D 가공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2D 작업에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쵸? 얘를 블랭크 시켜놓고 볼까요? 쉬프트를 할까?
이걸 선택하고 얘는 빼고 화면에서 블랭크 하죠. 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로 설정이 지금 보이고 있지. 일단 이렇게 됐어요. 얘를 대상 그 체인으로 잡아서 윤곽 가공을 하면 돼요. 자, 경로에서 싹 지우고요. 다시 할게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 체크하시고요. 여러분 이거는 경사면 없어도 돼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 이해를 돕고자 경사면을 만든 거고, 얘를 체인으로 잡았어요. 잡고 가공 경로에서 090 파일 해놓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로 되어 있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하고 깊이 가공은 한 0.5mm씩 작업하겠다. 그 다음에 연결 조건에서는 제로 상단은 0이죠. 근데 가공 깊이는 여기 가공 깊이라고 하는 걸 클릭하면, 이걸 클릭하면 내가 깊이 값으로 하고자 하는 위치에 있는 대상 포인트를 선택하면 그 깊이 값이 들어가요. 그러면 마이너스 6.12420이라는 얘기거든요. 이 깊이까지 작업을 하겠다 체크하고 확인을 하시면 Alt S 누르면 이렇게 돼요. 자, 이게 이제 정면에서 보면 얘가 처음에 작업할 때 지금 마이너스 뭐 0.47 뭐에서 작업을 계속 한 거죠. 이렇게 한 건데 지금 현재 이거는 경로가 그대로 내려갔죠. 똑바로. 즉 경사를 안 줬어요. 근데 경사 가공을 체크하면 얘가 경사를 지게 하면서 내려갈 수 있어요. 이렇게 이 경사 각도를 아까 5도를 줬잖아요. 5도 경사지게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여기에서 체크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원래는 똑바로 가는 게 맞잖아요. 깊이 가공할 때 똑바로 가는 게 맞는데 이거를 이렇게 경사지게 할 수 있어요. 이 경사 각도를. 근데 우리는 경사가 지금 이 각도에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5도를. 그럼 여기서 5도를 넣는 게 아니라 90도 마이너스 5도예요. 그러면 85도 경사를 주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85도니까 85도 경사를 주면 되거든요. 여기다가 85도 주고 나서 재생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경로가 생성되는 걸 보면 여기에서 생성될 때요. 여기 보면 이 끝부분이 솔리드 형상이 잘 안 보이는데 솔리드 색깔을 좀 바꿀까? 솔리드 색깔을 밝은 색으로 좀 바꿔볼게요. 좀 바꿨어요. 이 상태에서 보시면 공구가 알아서 이 공 끝부분 있죠? 이 끝부분을 여기 딱 맞춰줘요. 이렇게 이 경사면에 맞춰가지고 경로를 쭉 생성해요. 이렇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여기까지 생성을 하긴 했는데 지금 진입뽑기 기능을 우리가 지금 안 배웠는데 일단은 뭐 놔둔다고 치고 이렇게 작업을 해서 얘를 모의 가공을 해보면 모의 가공을 화질을 높이고 속도를 약간 낮추고 자, 이렇게 해서 경사면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거칠거칠한데요? 이건 보랜드밀로 한번 타면 깨끗해져요. 지금 볼을 안 썼거든요. 이건 황사 개념에서 하는 거예요. 거친 젖삭으로. 이렇게 해서 면을 한번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얘를 만약에 황삭으로 썼다라고 한다면은 그 젖삭할 때 측면 가공을 여기서 측면 가공 여유를 한 0.2 정도를 여유를 주고 작업하겠다라고 체크하면 얘가 작업할 때 0.2 정도로 여유를 주고 작업해요. 이렇게. 여기서 떨어져 있죠. 이렇게. 젖삭면이 떨어뜨려서 작업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볼로 그냥 쭉 훑어버릴 거예요. 이제. 지금은 볼이 아니고 평이니까 평은 이 엣지 모서리를 가지고 기준 잡거든요. 볼은 이렇게 돼 있으면 이 RV를 기준으로 잡아서 작업을 해요. 지금 너 저 혼자 팍 나가면 그럴 것 같고 여러분들 한번 지금 여기 힘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솔리드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고
만약에 솔리드를 확인하고 싶으면 그려서 하면 되는데, 왜냐면 이게 정확히 면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이 솔리드를 만들어서 하시면 되는데, 예,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지금 경사 각도를 85도로 해가지고 작업한 거거든요. 조건을 보면 깊이 가공해서 이렇게 체크했어요. 보통 이제 현장에서 이제 이런 경사면이 오면 아무것도 아닌데 애를 먹어요. 왜냐면 저거를 2D로는 작업을 못하니까 이 그 고정을 할 때, 바이스를 고정할 때 이렇게 틀죠. 여기서 각도기 있잖아요. 전자 디지털 각도기를 재고 5도를 맞춰가지고 고정한 다음에 패스커터 쳐버리는 거죠. 그럼 5도 경사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거든요. 패스커터로 작업을 못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이제 캠상에서 그걸 처리할 수 있죠. 물론 현재 이거는 3D를 안 배웠을 때 일이고 3차원을 배우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3차원은 저렇게 3D 면이 있으면 그냥 바로 파버리면 되거든요. 굳이 이렇게 뭐 깊이가고 경사가고 체크할 필요 없이 할 수 있는데, 일단 솔리드 기능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했으면 여기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뒤로 복사. 뒤로 복사해서 이제 볼로 할 거예요. 볼. 면을 깨끗하게 하려면 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건에 들어가서 일단은 가공 여유를 0을 하겠습니다. 0. 아까는 황삭이니까 여유를 준 거고요. 그 다음에 깊이 가공에서는 0.1로 하겠습니다. 각도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진입복귀 일단 됐고, 연결 조건에서도 이것도 그냥 됐고요. 공구를 바꿀게요. 공구가 18자의 평으로 되어 있는데 목록 공구 선택을 눌러서 거르기에서 볼인데 그냥 10볼로 할까요? 10볼로 하겠습니다. 10볼. 아까는 10평이었었잖아요. 10볼로 하겠다 체크하시고 더블 클릭해서 가져다 쓰는 거죠. 하나는 평엔드밀이었고 지금은 볼엔드밀이에요. 그죠? 확인하시면 얘를 재생성해 볼게요. 자, 얘를 정면 보기 해서 볼게요. 맨 처음에 여기 동그라미 엣지를 보면 이 경사면에 이 공구의 그 알진 부위가 딱 접하는 형태로 이동을 해요. 이게 첫 번째 작업한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작업한 거, 세 번째 작업한 거, 네 번째 계속 작업을 하는데 이 경사면에 접하는 형태로 작업한다. 자, 지금 진입복귀를 안 했기 때문에 좀 깔끔하지 못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얘를 모의 가공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모의 가공을 하는데 황삭으로 해서 작업을 하죠. 작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삭으로 해서 작업을 해요. 자, 정지해서 볼까요? 자, 이렇게 이제 이거는 이제 그 간격 볼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확대했을 때는 좀 거치게는 보이는데요. 이렇게 계단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을 깨끗하게 다듬는 거죠. 자, 그럼 이 면이 좀 이게 볼엔드릴 때는 더 깨끗하게 하고 싶으면 더 촘촘하게 주면 돼요. 우리가 0.1을 줬는데 뭐 100분의 5를 준다든지 하면 이게 더 깨끗하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경사가공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런 용도로. 혹시 여기에 대해서 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자, 지금 진입복귀라고 하는 게 뭐냐면 들어갈 때 원어부터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볼로 할 때는 진입복귀를 꺼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입복귀를 꺼버린 상태에서 다시 재생성하면 이렇게 나오죠. 이송 높이가 지금 높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진입할 때도 필요 없는 경로가 많죠. 이게 절상량 미절삭된 부분이 한 0.5 정도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높이 뜰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이것도 진입 높이를 조정해서 조절하고, 그다음 이속 높이도 이렇게 많이 뜰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것도 조정하고 하면 좀 더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죠. 이속 높이에서 연결 조건에서 일단 진입복귀 좀 수정을 해볼까요? 여기 정사 갈 때 조건에서 진입복귀에서 쟤를 상단하고 하단 일단 냅두고 진입할 때 거리값을 한 2 정도만 줄게요. 그 다음 이속 높이도 한 5 정도만 주고 확인을 다시 해볼게요. 뭐 이렇게 됐거든요. 아, 이속 높이가 절대값다 증분을 해서 그럼 이렇게 좀 수정이 되죠. 아까보다는 필요 없는 경로가 좀 많이 줄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정분묘기 했을 때 이속 높이를 5를 줬고요. 진입할 때 진입 높이를 3인가? 이 정도만 줬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얘가 들어갈 때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제 진입 높이가 되겠죠. 이거는 이속 높이, 이거는 진입 높이, 그 다음에 이건 가공면이 되겠고요. 정삭은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면 되겠고, 황삭을 할 때, 지금 이렇게 작업했는데, 사실은 이 진입복귀라는 건 아직 설명을 안 드렸지만, 여기 진입복귀에서 원호 구간을 일단 빼겠습니다. 원호 구간을 빼고, 얘는 한 60%만 일반적으로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재생성을 하면 좀 더 깔끔하게 되죠. 보기가. 그러면 평면에서 봤을 때, 이제 공구가 들어갈 때 60%이기 때문에 밖에서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작업을 하고 빠지고 그 다음 두 번째 작업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작업했을 때는 절삭 그 깊이가 갈수록 달라져요. 지금 이 경사가 지금 작아서 그렇지 만약에 경사가 30도다 그러면 또는 이게 길이가 길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절삭량이 작았지만 처음에는 여기 절삭량이 작잖아요. 그럼 갈수록 절삭량이 커져요. 그럼 여기는 절삭량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얘도 깊이 가공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조금씩 들어올 수 있어요. 측면 가공을 선택하면. 너무 복잡해지는 것 같기도 한데 원래 실제 할 때는 이거 할 때 여기 그 측면 가공이라고 하는 얘를 체크해서요. 측면 가공 횟수를 한 넉넉하게 줘요. 한 20번 정도 주겠다. 체크하시고 재생성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떤 그 결과가 되냐면 모의 가공에서 보면 여기서 절삭 부위 색깔을 교체를 할게요. 자, 보시면 일정한 양만큼 내려가요. 한번 작업하죠. 두 번째 작업하고 한꺼번에 제거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깊이 가공하는 형태로 작업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한 번만 쭉 작업하면 갈수록 절삭 부위가 커지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서는 절삭 부위가 많고 여기는 절삭 부위가 적은데 지금같이 하면 일정한 양으로 작업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깊이 가공이 아니고 측면 가공을 체크해야 돼요. 자, 이렇게 했더니 와, 엄청나게 경로가 많네, 그죠? 필요 없는 경로, 여기서부터 막 지금 경로를 생성했잖아요. 자, 이럴 때는 이 경로를 트림 처리합니다. 트림. 필요 없는 경로는 없애겠다라고 하면 되거든요. 지금 이제 이렇게 사각 형태가 있죠. 그때 화면에서 그 언블랭크에 들어가서 아까 숨겨놨던 거 얘를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상 도형을 가져왔어요. 가져왔으면 얘를 가지고 이동해서 윤곽 옵셋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옵셋을 시켜요.
옵셋인데 간격은 6만큼. 자, 왜 6을 했냐면 우리가 10파이짜리로 황삭 작업을 했으니까 이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경로만 사용하고 바깥에 있는 경로를 싹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경로 트림입니다. 트림할 영역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경로를 1번 경로를 이 대상을 가지고 바깥에 있는 경로는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이 바깥에 있는 경로라고 하는 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영역 밖에 있는 경로는 필요 없는 거잖아요. 실제 작업에 사용이 안 되는 경로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경로만 사용하고 이 바깥에 있는 경로는 없애겠다. 즉 경로를 트림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공 경로에 보시면은 이 트림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거든요. 트림. 경로를 트림하겠다. 뭘로? 방금 그 윤곽옵셋으로 생성한 걸로. 얘를 체크하시고 트림할 대상 영역을 선택하고 확인하시고 남겨질 영역을 선택하라는 메시지가 있죠. 여기에. 그럼 그 남겨질 영역을 이 안쪽으로 찍어주는 거예요. 이 테두리 안쪽. 그러면 어떠한 경로를 트림할 거냐? 얘를 트림하겠다.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하시게 되면 경로가 이렇게 바뀝니다. 밖에 있는 경로는 싹 없어져요. 이런 식으로. 근데 경로도 트림할 수 있어요. 필요 없는 부분에 허공에서 움직이는 경로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모의가공을 하게 되면 필요 없는 경로도 다 없애지고 깊이 가공도 하면서 부하도 일정하게 걸리게 작업할 수 있고 정삭에서 면을 깨끗하게 다듬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작업하려면 이렇게 작업을 해야 돼요. 자, 가공 형태 보겠습니다. 가공 형태. 가공 대상 도형에 대한 가공 형태를 설정하는 항목으로 항목 우측 역 화살표 버튼을 선택해서 한다. 2D는 일반적인 형태예요. 우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게 2D 형태가 되는데, 자, 이 기능은 이제 거의 잘 많이 쓰지 않는 기능인데, 뭐, 알고 나면 좀 편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고로 보시고요. 일단은 잘 쓰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얘는 지우고, 그렇죠? 지웠고, 그 다음에 솔리드 영상은 일단은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얘만 보이게 해서 RT 얘만 보이게 해서 얘를 가지고 작업을 해보죠.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 체크하시고 체인을 잡을 때 우리가 얘를 다 잡았잖아요. 이거는 체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대상의 끝에서 시작하는 것이 있으면 계속 연달아서 선택하는 거고요. 만약에 얘 하나만 선택할 때는 얘가 아니라 이거 단위를 선택하고 찍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하나씩 선택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부분적으로 전체 체인에서 일부분만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부분 체인을 선택한 다음에 시작과 끝을 찍어주면 돼요. 시작과 끝. 자, 여기서 화살표가 의미하는 게 이 초록색 화살표가 의미하는 것은 시작, 이 빨간색 화살표가 의미하는 것은 종점이거든요. 시작과 종점이에요. 도중에 뭐가 또 있으면 안 돼요. 시작과 종점. 시작도 한 번, 종점도 한 번이어야 돼요. 그래야 한 번에 쭉 가는 거지. 여기에서 시작하고 여기서 끝나고 다시 여기서 시작하고 여기서 끝나고 하면 한 번 작업하고 떴다가 다시 작업하고 떴다가 이렇게 돼요. 이 부분 체인이라고 하는 기능, 여러분들 많이 헷갈려 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잡는 것은 체인으로 그냥 클릭하면 다 잡히는 거거든요. 근데 부분 체인으로 잡는 것은 좀 어려워해요. 부분 체인은 시작과 끝을 찍어서 잡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노란 색깔로 되어 있는 부위만 체인으로 잡히는 거예요. 하나만 잡을 때는 얘 잡으면 돼요. 이렇게. 근데 하나가 아니고 얘도 같이 잡아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찍으면 안 돼요. 이렇게 찍으면 체인이 두 개가 선택된 거예요. 단일로 해서 두 개를 선택하면 체인이 두 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체인을 보시면 이 체인 하나 따로, 이 체인 하나 따로예요. 그러면 경로가 이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니고 이제 부분 체인으로 해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선택해야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하나의 체인으로 선택이 돼야 됩니다. 두 개가 아니라. 자, 지금은
뭐 이렇게 선택이 상관없습니다. 부분체를 한번 선택해보세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선택을 하고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대상으로 해서 공부는 10평으로 하고 절삭 조건에서는 여기 2D 못따기 램프가 있는데 2D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깊이 가공 일단 끄겠습니다. 진입복귀도 다 끌게요. 끄고 연결 조건에서는 -5로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구가 여기서 내려와서 쭉 가고 빠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 내려와서 돌고 빠진다라는 거죠. 이게 2D 형태예요. 2D. 그냥 형상, 내가 선택한 대상을 공구의 외측이 외곽이 여기 선택한 체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 이처럼 선택한 이 체인을 이 공구의 날 부분, 인선 부분이죠. 이게 공구니까 이 공구의 외곽에 있는 인선, 날 부분이 내가 선택한 체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따라가는 거. 보정 형태는 이제 좌측 보정이 되겠지만 이게 이제 2D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 2D가 되는 거고요. 한번 여기까지 해보세요. 여러분들 부분체를 잡아서 여기까지 작업하는 거. 저와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요. 지금 얘를 모의가공을 했더니 그냥 허공에서 움직이네요. 모의가공을 하면 절삭이 여기 옆에 살짝만 치고 그냥 꺼지네요. 내가 가공을 하고 싶거든요. 절삭을.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측면 가공 여유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플러스 값만 주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값을 줘도 돼요. -5로 한번 하겠습니다. -5를 주고 재생성을 하잖아요. 그럼 경로가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모의 가공 했을 때 이렇게 5mm만큼 작업이 된 거죠. 원래는 여기를 공구가 따라가야 되는데 여기를 그냥 따라가야 되는데 5만큼 마이너스 값을 줬거든요. 그래서 5만큼 절삭을 하고 가는 거예요. 5만큼 떨어뜨리면 플러스 값을 넣으면 떨어뜨리는 거고 원래 경로에서 들어갈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었더니 여기 엣지 부분이 만들어졌죠. 여기 엣지가 만들어졌고 여기도 엣지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엄청 날카롭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를 이제 못따기 작업을 하는 거예요. 못따기. 렌치 작업이죠. 못따기. 자, 그게 얘를 뒤로 복사를 하고요. 이제 공구를 바꿔주는데 공구에서 목록 공구 선택을 누르거나 볼로도 할 수 있어요. 볼로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목록 공구에서 못따기 줄 때 일반적으로 스포 드릴 챔퍼밀이라고 해서 뾰족한 거 있죠. 18짜리인데 뾰족하게 생긴 거 얘를 일반적으로 좀 쓰죠. 그래서 얘로 할게요. 이게 취소를 하게 되면 현재 얘가 가지고 있는 스포트를 다 보이거든요. 그 중에서 10짜리 이 10짜리 있죠. 10짜리 스포트들 좀 모양이 크게 이상하나? 여러분들과 다른 게 좀 이상할 수도 있겠네요. 이런 거죠. 10짜리 스포트들 얘를 가지고 하겠다 체크합니다. 그러면 스포트들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 끝이 이렇게 90도짜리 얘를 가지고 작업하겠다는 거거든요. 혹시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안 따라왔죠? 그러신 것 같아요. 하십니다. 갑자기 맹기가 따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공구 선택 눌러서 거르기에서 이 스포트 드릴 형태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스포트 드릴만 하겠다라고 체크하고 취소. 이건 직경이 몇 개 안 되니까 취소를 해서
여기서 이제 골라내는 거죠. 10파이짜리. 얘를 더블 클릭해서 가져오는 거고요. 자, 그럼 이 공구를 어떻게 작업하는지, 일단 못따기는 이번 시간에 다 못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할 건데, 못따기가 그만큼 중요하긴 해요. 여러분들 가공을 했을 때 면치를 안 주면 제품이 안 되잖아요. 손으로 다 준다는 건 좀 말이 안 되고요. 절삭 조건에서, 아까 우리가 2D가 있었는데, 2D 못따기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그러면, 공구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선택한 공구 이렇게 생겼잖아요. 거기서 이제 여기 너비라고 하는 부분에 면치를 주고자 하는 양. 이거 지금 1로 되어 있으면, 이게 C 값이 도면에서 C라고 표시된 거 있잖아요. C1이라고 하는 이 값으로 면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날끝 옵셋은 끝부분을 빼는 거거든요. 벌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 기본값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인할게요. 그래서 재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를 같이 한번 볼게요. 모의가공을 통해서. 대박. 이상하네요. 그죠? 우리가 원했던 게 이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죠? 자, 지금 여기 조건에서 뭐가 잘못됐을까 보는데요. 5만큼 들어갔으니까 5만큼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너비로 체크했고, 5. 그 다음에 깊이가 못했고, 연결 조건에서는, 연결 조건은 0이 돼야 돼. 못따기를 할 때는 그 못따기를 주려고 하는 그 엣지 부분이 있는 위치로 둬야 되거든요. 00으로 주셔야 돼요. 못따기를 하려고 하는 그 엣지 높이값 주고 다시 전부 선택해서 모의가공 해보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못따기 2를 줬으니까 이게 못따기 1로 되는 거예요. 여기를 0.5로 하면 0.5가 되겠죠. 다시 볼까요? 얘를 0.5로 바꿀게요. 0.5로 바꾸고 재생성을 하잖아요. 아니지. 이렇게 되는 거죠. 0.5로 줄죠. 이런 식으로. 자, 이걸 이제 정면 보기 해서 보면 이게 되는 거거든요. 다시 처음부터 한번 보면 공구 교체 정지하고, 자, 이건 이제 평행등을 했어요. 평행등을 한 다음에 못따기 공구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이때 이제 아까 날끝 옵셋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이 떨어뜨린 양이에요. 이 떨어뜨린 양이 1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C값, 이게 너비값이에요. 이 너비값이 너비값이 0.5를 줬었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0.5. 1만큼을 떨어뜨리고 0.5를 C를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선택한 체인은 여기 있었잖아요. 선이 여기 있었는데 왜 여기서 작업하느냐. 우리가 측면 여유를 마이너스 5를 줬어요. 5를 줬기 때문에 여기 있지만 실제로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인식하는 거죠. 우리가 면치를 줘야 될 위치에 그 엣지를 선택하는 거고요. 도형을. 그 다음에 깊이는 이 면치를 줘야 되는 높이값 Z가 0이죠. Z가 0을 줘야 돼요. 원래 여기에 선이 있으면 얘를 선택하면 돼요. 그러면 측면 여기 마이너스 값 안 줘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선이 없고 여기에 선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선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5만큼을 들어가겠다라고 체크